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혹자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과정이지만 하여튼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살아남자 경제. 예. 자, 오늘 살아남자 경제. 정말 이것처럼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은 한국은 감기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역이 아마 우리 한국하고 아마 13% 이상 미국하고 교육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또 중요한 문제는 또 미국에서 경제적인 어떤 서로 협조가 안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경제적인 어떤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침체기에 더 침체기가 따라오느냐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 경제정책 기조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자, 바이든의 미국하고 우리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예. 이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제 기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조는 차츰 중간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바이든 시대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부터 일단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트럼프 시대를 정의를 하면은 네. 상당히 아무래도 사업 수완이 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예. 이 정치를 더구나 세계 정치를 예. 사업가처럼 운영을 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위비 협상한 것도 50억 달러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현재 한 10억 달러 정도 수준을 갖다가 갑자기 예. 50억 달러 이렇게 5배를 부른다는 거는 전형적인 장사꾼이거든. 50억이면 5, 6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국방부에 예산국장으로 파견 나가 있을 때 예. 그때 방위비가 이제 6,900억인가 뭐 이렇게 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배우면 이제 많이 오르긴 한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야 될 나라들 그걸 동맹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맹국하고 장사를 하려드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 있다. 물론 이제 왜 미국은 맨날 미국 국민들은 야 우리는 뭐 세계 봉이냐 맨날 퍼다 주고 그러고 살면 되느냐. 세계 경찰 역할도 하면서 어떻게 봉이냐 이거죠. 네, 그런 이제 불만들이 제기되니까 이제 그걸 감안한 뭐 그런 기조에 맞는 대통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이든의 경우는 사실 20대 상원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몇 원인지 하여튼 쭉 상원은 하고 그러다 이제 가정사에서 불행한 일이 겪고 그래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러자 그 가정 불행사만 없었으면은 아마 진작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는 인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민주당의 이제 기조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동맹국하고 함께 하자는 그게 이제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 최근에 얘기가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동맹국하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자세가 트럼프 시대에 좀 벗어났는데 이걸 이제 돌아온 거다. 뭐 이렇게 사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동맹국하고 조금 더 코디네이션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결국 세계 패권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미국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WTO 체제까지 만들어 놓은 그 무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그 IMF가 상징하는 세계 금융 질서를 IMF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돈과 무역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은 미국 그 해군의 비행기 숫자만 가지고도 세계 몇이다 뭐 이런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권 질서를 이제 유지를 해온 나라예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처럼 전 세계에 관대한 패권국은 별로 없어요. 대개는 그 상대방을 쳐들어서 거기서 뺏어오는. 우리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패권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다른 나라 거를 뺏어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경제가 망가지니까 거기 마샬 플랜이라고 부흥했고 일본도 원조를 해줬고 그다음에 한국도 사실은 인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남침을 막아내면서 그 우리가 또 안보를 거기다 전적으로 맡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이제 기초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제너러스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사실 미국이 전통적으로는 멀로주의라고 그래갖고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그러긴 했지만은 억지로 사실 끌어낸 거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불리해지니까 끌어내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동맹국하고 잘 지내면서 우호 관계를 갖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시대에 약간 이제 변질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복귀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 국가 간의 거래를 장사꾼의 거래로 보질 않고 이제 동맹 간의 거래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시대의 한국 경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사적인 그 다음에 또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어떤 그 대화와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해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네. 뭐 일방적인 게 아니라 복원이 가능하다 한국 경제하고 관계에서 그렇지만 아까 얼핏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대중국 관계에서는 네. 어쨌든 반중국 연합을 어떤 강요할 수도 있다. 어떤 네. 의미에서는 그렇게 전반적인 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바이든 시대의 한국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전통적인 입장인데 예. 세금을 좀 걷어서 예. 나눠주자. 예. 그 복지에도 쓰고 뭐 의료에도 쓰고 그러자 그래갖고 예. 아무래도 이제 재정 지출이 확대가 공화당 정부보다는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은 예. 그만큼 이제 또 미국이 100%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예. 어차피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럴 때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가 상당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출 통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관계가 되는 게 중국하고 관계가 되는데 예.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제 막 밀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동맹국하고 더 연합이 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간의 코오디네이션을 중요하는 정권답게 각종 다국적의 무역 증진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TPP라고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국가 간에 양자간이 있고 다자간이 있거든요. 다자간에 이제 그룹핑을 해서 거기서 서로 관세 호혜 뭐 이제 교육 자유 뭐 이런 거를 더 추구하는 우리가 FTA 같은 거 비슷한 거죠. FTA는 이제 양자간이죠. 뭐 이런 건 다자간에.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으로 태평양을 둘러싼 나라들에 대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뭐 이래갖고 추진을 했는데 이 트럼프가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그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는 상호 이제 관세 호혜적인 그런 거를 하자.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세계 교육 규모가 아무래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복지에 이제 지출이 아무래도 많이 되거든요. 민주당 정부는 대개 복지를 강조하니까 그런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제 소비로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돈이 풀리니까 그만큼 소비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는 좀 활성화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수출이- 수출 강국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이 뭐 선거 때 공약이 인프라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10년 동안 8,400조 정도를 인프라에 투자한다니까 네.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그 동맹국가 경제 협력 국가들끼리는 좀 서로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중국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로 이제 중국을 공격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경우는 그게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중국하고 이제 관세 그 부과를 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이익률이 이제 한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해갖고는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그 동맹국하고 코오디네이션을 해갖고 중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환경 이슈도 있고 네. 또 인권 문제도 있고 저임금의 그 뭐 아동 뭐 노동 착취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그다음에 그 트럼프 정부 때도 가장 강조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한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해서 그 혼자 하지 말고 그것도 다른 나라하고 동맹국하고 연계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뭐 지금 정권은 지금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바이든이 우리 편에 서라 예.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교역량이 13% 정도인데 중국하고는 더 많죠. 한 25% 되죠. 25% 예. 정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바이든이 우리 편을 쓰라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또 그 곤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경제학 쪽에서 풀어보면은 예. 그러니까 서로 어디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든다. 전 지구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값싼 그 코스트가 싸진데 그런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공급망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조립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예. 이거 사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싼 데로 가고 그다음에 제조원가 싼 데로 가면은 그만큼 이득을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각종 제조업들이 거의 중국으로 이전하는 꼴이 됐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이 공장이 이전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나라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만 이제 좋은 일이 된 거고. 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묘해서 한 번 들어가면 블랙홀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예. 그 투자하면은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열심히 유혹을 많이 하죠.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투자를 유치하면은 유치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투자액에 예. 근데 그 돈이 꽤 큰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권유하고 따라다니고 할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뭐 그야말로 영혼이라도 빼줄 것처럼 네. 하다가 네. 막상 딱 들어오면 이제는 이건 내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사실 들어갔다가 망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역시 달콤한 유혹은 배격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거나 저가로 들어간 상품들은 경쟁력을 회복한 건 맞거든요. 네. 뭐 저가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서 고도의 기술로 가자. 뭐 중국 제조 2025 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그럼 거기에 사실 핵심 기술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기술을 탈취해 갖고 돈 주고 사는 법은 없으니까 탈취해 갖고 이제 세계 강국을 만들어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을 추월하겠다. 근데 중국 경제를 설계한 등소평이 그 나대지 말라. 한 100년간은 그 숨어 있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뭐 도광양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도광양해. 그러니까 빚을 감추고 이제 숨어 있어라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하여튼 그 외교 정책도 도광양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진핑이 들어와서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냈다. 그래서 그 세계 이제 각 경제 전문가들이 추론해 보기에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 상태로 가면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가 있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미국에서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트럼프가 최초로 중국을 사실 건드린 거거든요. 그 민주당이 그 전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적당히 해서. 전략적인 인내입니까? 뭐 전략적 인내라고 봐야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을 호랑이를 키워줬다. 예. 이런 건데 한 밀림에서 호랑이가 둘이 대등하게 있는 뭐 밀림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구역 내에서는. 살 수가 없죠. 같은 구역에서.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한국 입장에서. 예. 예.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이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지금 트럼프 때 사실 중국 때리기를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민주당 정부라고 지금 그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데 패권국 지위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왔는데 그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중국을 그대로 오바마처럼 그대로 두겠느냐.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거든요. 예. 그러면 반드시 한국은 너 어느 쪽을 택할래? 뭐 한쪽은 경제고 한쪽은 안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어느 쪽으로든지 선택을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예. 선택을 강요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 예. 그 박사님, 그건 아는데 그 박사님 참 재미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 문재인 정부가 한 트럼프하고 경제의 어떤 교류 중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게 무슨 로비 자금을 썼다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그 원활성을 위해서 트럼프한테 항상 트럼프는 이렇게 좀 트럼프한테는 우리 뭐 좀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고 이랬는데 로비 자금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 로비 자금 아까 그 수치를 갖고 와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2016년부터 아마 미국에서는 그 로비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 돈을 이제 그러면 그 금액을 보고하게 돼 있나 봐요. 여기 미국의 책임 정치 센터라는 데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집계를 한 것 같은데 로비 지출 금액 최상위 7개국을 뽑았는데 뜻밖의 한국이 1등이다. 그전에는 한국 정부가 로비력이 약하다, 로비를 안 한다. 일본이 진짜 잘한다. 그다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지만 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한국이 1등이 됐더라고. 근데 연일을 보니까 2017년, 17년에 왕창 들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633만 달러고 2017년도에 신고된 금액이 한국 정부 몫만 5,198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제 민간까지 합치면은 6,350만 달러. 왜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참 경제 분야에. 이게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꽤 노력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워낙 북한을 짝사랑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 그런 관련해서 북한을 이제 편을 자꾸 드니까 이제 현 정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무마하게 해서 좀 그런 돈을 썼나 이런 이거 추측이니까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그럴 개연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김정은이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그러니까 운전자 역할을 원활하게 하려면 기름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기름칠이 바로 로비 아니었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운전수는 운전만 하는 사람이고 그 타는 사람이 요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운전해주고 돈 내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요거는 좀 나중에 한번 정리되면은 또 한번 네네. 얘기를.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경제관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무역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한국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 수출이 이제 우리가 많이 그동안 떨어졌거든요. 예, 예. 떨어졌는데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한 데다 그다음에 통화 정책으로는 대규모 지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관건은 예. 역시 이 외생 변수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아, 이게 제대로 극복이 돼야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만연이 됐을 경우에는 예. 역시 거리두기 비대면 이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를 많이 받는데 마침 이제 백신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예, 예.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신이 정말 뭐 한 90% 성공률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업종에 따라서는 많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든 게 차단이 돼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이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도 만약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U자 반등이라고 예. 봤거든요. 예. 내려갔다가 한동안 이렇게 쭉 갔다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V자로 V자. 반등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게.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 예. 어떤 분은 W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하는 거긴 예. 한데.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수출이 전반적으로 수출이 되면은 한국으로서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상대적으로 바이든 정부기 때문에 한국 그 경제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예. 환경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게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예. 그 트럼프가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했죠. 예.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탄소세를 낸다든지 그런 게 추가 부담이 사실 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세가 다시 이제 부활이 되거나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 관련해서 노동직 규제가 이제 점점 국제적으로 강화되면은 노조 권한이 강화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ILO 거기 규약도 이제 제대로 다 이제 가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가뜩이나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노동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불거졌을 때 결국 이제 기업도 못 견디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시 불러들이는 걸 리쇼링이라고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의 노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겠다. 이런 것이 거의 1번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예. 이런 세금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부담이 더 늘어나기 법인세 때문에 같은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불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는 이제 좋아질 텐데 기존의 중후장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주력 수출 상품인데. 그렇죠. 우리도 이제 중후장대 예.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일으키면서 그게 성공이 돼서 예. 30년 이상을 우리가 벌어먹고 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점점 이런 부담이 부과가 되니 우리도 이제 산업 전환을 좀 빨리 해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예. 일단 하게 하고 뭐 정의 뭐 하면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애시당초부터 못하게 하니까 자꾸 이제 못하게만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편법이 동원되는 거거든요. 편법이 동원되면서 오히려 불법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미래 산업을 내다보면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을 너무 적대시하는 분위기 현 정권 들어서 특히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정말 너무 지나치게 올리고 그다음에 노동 그 비용도 크게 증가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유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예. 뭐 상속세 지난번 상속세 얘기도 했지만은 상속세 이거 이래갖고 무슨 내가 그동안 번 소득세도 열심히 잘 냈는데 거기에 그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뭐 상속세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업 경영이 지속성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식이 이제 지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 차라리 접자. 그래갖고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포기하고 이거 사업을 좀 하겠다는 사람은 해외로 나가버리려고 그러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가 엉망이 됐잖아요. 예. 자,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뭐 지금 수출이 호조가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적인 거는 그때그때 네네. 또 박사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 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그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역, 금융, 그다음에 군사.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그거를 만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예. 그게 주어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자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그 잘 사는 나라에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가는 건 맞지만은 세계 질서를 주도할 능력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안타깝지만은. 예.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중국의 종소부대에서 갈 거냐. 중국 몸을 같이 꾸는 대통령이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근데 최소한 미국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 땅을 점령한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 나라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을 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양자 선택을 강요를 받는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자꾸 얕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중국인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강자에는 약하고 약하게 보이는 자는 진짜 혹독하게 밟는다. 이런 기질이 있는 중국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에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 대통령이 가서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한심한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세게 나갔을 때는 저 뒤에 형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게 한번 해봐도 별 무리가 없다. 저는 지금 대만이 그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만이 세게 나가니까 미국에서 대만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중국이 사실은 국력이라든지 뭐 군사력이라든지 무슨 면으로 해도 대만 하루아침에 진짜 아직거리도 안 되는 나라인데 속된 말로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게 자꾸 시간이 가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옛날에 그 신문 기사에 본 재밌는 대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 한 십몇 년 전에는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럴 때요. 그때 대만의 그 국방부에서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고물 미사일이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에 북경은 이미 폭파돼 있을 거다. 딱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사이에 그 기계는 싹 없어지고 중국에 빌고 또 북한에 가서 빌고 이제 국민 자존심도 좀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정치나 주변 상황이 경제하고 다 연결되는데 모처럼 바이든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수출 호조가 되니까 우리 경제도 숨통이 트여질 것 같다. 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상황을 두고 계속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자 경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